네, 사장님, 지금 가게 영업시간이 총 12시간 영업하시면서 월 1억 매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1억 매출 하시면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국가 기밀인데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 제가 아마 이걸 다 말씀드리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만 그 음식에 따라서 또 어떤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일할 때하고 일하지 않을 때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내가 일하게 되면 한 사람 정도 아니면 1.5명 정도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은 올라갈 텐데, 일단은 내가 일하지 않는, 요즘 거의 나와서 일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에 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이제 저희는 12시간 근무하면서 주방 인원이 3명, 홀에서 포장하고 전화 받고 하는 인원이 3명, 주말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6시간 알바가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해갖고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배달은 직접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일단 배달료도 인건비니까 배달료로 월 한 5천 건 정도 한다고 하면 제품 하나 단가가 2만 원 정도 보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 건을 기준에 갖고 본다면 배달료 한 건당 약 한 4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배달료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직원 6명이 1인당 요즘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씩은 계산을 해야 돼요. 월급은 3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복지 부분이라든가 식사 부분 이런 걸 계산하면 300 정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직원 6명 1,800만 원. 그 다음에 알바가 주말 알바, 야간 알바 합쳐갖고 약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3,9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식자재하고 배달하기 위한 용기들이 전체적으로 한 37%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7%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3,7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게 특히 요즘은 세금이죠. 부가세하고 카드 수수료를 합쳐보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10%긴 하지만 매입자료가 있으니까 한 4% 정도면 400만 원 정도. 일단 임대료, 또 전기, 수도료, 가스료 뭐 이거 합치면 뭐 매달 편차는 조금 있지만 한 3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또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나라에 워낙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것도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과잡비로 한 뭐 100만 원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4대 보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합쳐보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약 9,3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버는 돈은 1억 매출을 해갖고 650만 원이란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만약에 내가 좀 일을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이 배달업계에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월 1억을 매출하면 한 달에 한 3천, 적어도 2,500, 많으면 한 3천 정도는 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여쭤봐도 예,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한 6년 전, 7년 전에도 닭도리탕 하나에 공깃밥 2개가 2만 원이었어요. 배달료로. 근데 지금도 2만 원입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년, 7년 사이에 뭐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모든 게 올랐는데도 음식값은 못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카드 매출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 매출이 98% 이상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달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고마운 건 나라에서 저를 애국자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나라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뭐 저 애국자 만들어주려고 나라에서 세금을 그렇게 매기는 것 같아요. 아니 나라에 개인이 뭐 1년에 부가세 포함해서 한 5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낸다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농담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단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제가 일을 안 하고 한 650만 원, 700만 원 좋은 돈 아니죠. 또 제가 일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또 수입이 되고,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배달 식당도 일확천금을 꿈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린다면, 물론 제가 뽑은 이 원가 자체가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업주가 주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한 몇 프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나와서 직접 일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거보단 덜 들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이거 듣고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게를 창업했을 때 처음에 지금 사장님처럼 가게를 주방 이모님들도 계시고 뭐 지금 직원분들도 따로 계신데 그런 규모 없이 좀 소자본으로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시작이 지금 현재도 가능한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매출 1억까지 12시간 일하면서 1억까지 올라오기는 저도 시간이 걸렸고 뭐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적은 매출을 해도 지금 제가 버는 수입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겠죠.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1, 2년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전제 조건도 붙겠고요. 그런데 정말 항상 공부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원가 구성표에서 말씀드린 광고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뭐 식자재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매출을 한다고 해도 또 아니면 3천만 원 매출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딘가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창업을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매출이면 3천만 원 정도 매출이죠.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거기서 한 500에서 1000 정도 수입을 갖추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손익분기점을 찾아가지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계산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로 느낄 때는 100만 원 이상 매출, 월 3천 정도 매출하면 최소 자기가 일한다는 전제하에 한 500에서 7, 800 정도까지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